안녕하세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2025년에 행복한 일들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2025년에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그런 트렌드 소식 들고 왔습니다. 바로 아르데코입니다. 2025년에 아르데코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는요. 바로 올해가 1925년 파리에서 열렸던 세계 만국박람회의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아르데코가 뭐냐 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간략하게 짧게 말씀드리자면요. 이런 조명 많이 보셨죠? 최근에 한국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조명인데요. 바로 이런 조명이 아르데코의 가장 대표적인 디자인 제품입니다. 이 조명이 1925년 만국박람회에서 대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그때 대상을 받고 나서 이제 2년 뒤인 1927년에 덴마크 루이스 폴센사에서 상품화해서 이제 만들어진 것이고요. 지금 2020년대 한국에서도 유행하는 인테리어 아이템이 됐죠.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다들 굉장히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나왔던 위대한 개츠비. 사람들 뭐 패션이며 인테리어며 굉장히 멋있는데 그런 그 시대의 어떤 풍미, 그 시대의 장식품들 이런 것들이 모두 아르데코 스타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르데코 그 좀 이름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아르데코라고 했을 때 데코는 한국말로 하면 장식이잖아요. 장식 미술. 뭐 좀 이렇게 꾸미고 뭐 이러는 걸 좀 생각하실 텐데요. 좀 넓은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좀 요즘 말로 하자면은 디자인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람들한테 장식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라고 여쭤보면은 대부분 다 데코레이션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우리나라 말로 장식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첫 번째는 좀 이렇게 뭔가 꾸미는 것 같아요. 뭔가를 막 이렇게 오리고 뭐 붙이고 주렁주렁 뭐 이런 것들을 데코라고 장식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주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으면 거기 트리에 뭐 이것저것 막 이렇게 붙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트리를 우리가 장식한다. 예쁘게 꾸민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 트리에 이렇게 붙이는 거 그거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죠? 네, 크리스마스 오너먼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아마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미술 좋아하시는 분들이시니까 장식과 범죄 뭐 이런 거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여기서 말하는 장식과 범죄를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은요, Decoration and Crime이 아닙니다. 이거는 Ornament and Crime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책을 쓴 아돌프 로스가 말한 이 장식은요, 데코레이션이라기보다는 오너먼트에 가깝습니다. 즉 어떤 것에 본질이 되지 않는 필요 없는 것들, 부수물들. 예를 들어서 저는 우리나라에서 이 오너먼트 개념을 좀 잘 설명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그게 몰딩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벽에 몰딩이 있으면 몰딩이 없다고 해서 벽이 무너지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몰딩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벽을 장식한 거죠. 즉 일종의 부수물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 오너먼트, 즉 이 아돌프 로스가 말한 이 장식과 범죄에서 말한 이 장식은 오너먼트이고요. 아르데코에서 말하는 이 데코는 디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925년에 열렸던 이 행사의 플레임을 보면은요, 뒤에 des Arts Déco et Industriels이라는 이름이 붙거든요. 즉 산업 미술에 대한 이야기예요. 즉 최초의 산업 미술 박람회 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요즘은 이런 산업 분야에 있어서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하게 인정을 받고 있죠. 한때 디자인 경영이라는 말이 아주 유행을 하기도 했었고 지금은 디자인이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시대인데 그러한 인정을 처음으로 받은 것이 바로 100년 전 1925년에 세계 만국박람회의 아르데코 전시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자면 오늘날은 이토록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이 디자인이라고 하는 영역이 예술의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 사회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인정받은 첫 번째 흐름이었다는 점에서 이 1925년에 파리에서 열렸던 이 아르데코 만국박람회는 정말 인류 역사상 중요한 그런 흐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드디어 장인들도 아티스트로서 대접을 받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당시의 예술가들은 자신들의 그런 흐름을 아르데코라고 부르진 않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방대하거든요. 건축에서부터 뭐 인테리어, 뭐 또 공연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분야가 넓다 보니까 하나로 붙여서 묶어서 부르기는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아르데코라는 이름을 쓰지 않았다면 자신들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네. 그 시대의 사람들이 스스로를 통칭하는 말들은
미술 사조라기보다는요, 어떤 사회적인 현상에 가까웠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이러한 흐름을요, 레자네 폴이라고 불렀어요. 레자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대를 나타내는 말이고요. 폴은 미쳤다라는 뜻인데, 좀 고급스러운 말로 표현을 해보자면 광란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죠. 정말 크레이지한 시대,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답고 열정적이고 좀 복잡하면서도 막 다양하고 이런 시대를 말을 하는 거죠. 미국에서는 이 시대를 으르렁거리는 20년대, The Roaring Twenties 라고 불렀습니다. 이 Roaring Twenties 의 모습을 고스란히 볼 수 있는 영화가 하나 있어요. 바로 위대한 개츠비입니다. 위대한 개츠비에 나오는 그 수많은 부자들, 바로 그 사람들이 아르데코를 즐겼던 사람들이고요. 영화 속에 나오는 너무나 그 아름다운 그 여성의 패션, 그리고 아주 고급스러운 실내 인테리어, 이 모든 것들이 아르데코 스타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주식도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해서 수많은 투자자, 부자들이 생겨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산업도 점점 많이 발전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미디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게 되면서 그때 당시 1925년에 이집트에서 투탕카멘 무덤이 발굴이 되었는데 그 발굴 과정을 실시간으로 중계를 했다고 합니다. 거의 오늘날 유튜브로 무슨 일 생기면 실시간으로 막 중계되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 100년 전에 처음으로 매체를 통해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멕시코 지역에서는 아즈텍 문명이 발굴이 되었고요. 이렇게 해서 세계가 점점 우리는 더 잘 사는 미래를 맞이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미래를 향해 가면서 또 한편으로는 과거에 투탕카멘, 아즈텍 다 굉장히 왕족들의 이야기잖아요. 아주 최고로 고급스러웠던 그 시대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새로운 소재들, 뭐 상아라든지 뭐 악어 가죽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막 무역을 통해서 교역이 되면서 그러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화려하고 아름다운 시대를 맞이했던 바로 그 1920년대의 예술이 아르데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정신을 굉장히 잘 표현을 한 당대의 예술가가 있습니다. 폴 폴로라고 하는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남긴 말씀인데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우리는 인간이 결코 없어서는 안 될 것에 만족하지 않고 불필요한 것은 항상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음악, 꽃, 향수를 없애야 할 것입니다. 네,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죠. 우리는 불필요한 것은 항상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집안에 예쁜 쓰레기가 가득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기보다는 그 아름다운 것들을 기꺼이 즐기고 삶을 조금 더 풍성하게 살아보자는 그런 취지의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아르데코는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파리에 있는 폴리 베르제르라고 하는 공연장이 있거든요. 이 공연장도 아르데코의 가장 대표적인 건물이죠. 그리고 이런 글씨체 너무 통통하고 귀엽지 않나요? 옛날 글씨체들은 필기체 글씨를 정석이라고 봤다면 점점 이제 이런 폴리스 디자인들도 다양하게 아르데코 시대에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글씨를 좀 사각형으로 뚱뚱하게 이렇게 쓰면서 만든 이런 글씨체들이 아르데코에 되게 유행을 하게 돼요. 작년에 파리 올림픽 로고에 쓰였었던 이런 글씨체들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요. 이게 바로 아르데코 당시에 그때 디자인에서 가지고 온 그런 글씨체들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H에 꺾여지는 부분들은 이런 식으로 꺾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폴리스 디자인을 만드는 거죠. 네, 그리고 미국에서는 미국 뉴욕의 마천루 빌딩들을 좀 들어볼 수가 있는데요. 크라이슬러 빌딩이라든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전형적인 아르데코 시대의 건축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좌우대칭이 되고 균형이 잡히고 그리고 좀 새로운 럭셔리한 재료들을 썼다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아르데코 스타일의 건축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화려하게 꽃피웠던 아르데코는요, 시대적으로 보자면 아쉽게도 굉장히 짧게 끝을 내고 시대를 마감을 하게 됩니다. 1929년에 미국에서는 대공황이 왔고요. 그리고 유럽에서도 점점 시들어지다가 이제 2차 세계대전을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1930년대에 넘어가게 되면은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고 있겠지만 이제 르꼬르비지에의 시대가 됩니다. 이 시기는 1920년대 같이 그렇게 물자가 풍부하지 않았어요. 똑같은 건물을 지을 때 이전보다
50% 삭감된 예산으로 건물을 지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널먼트, 즉 몰딩 같은 것들은 다 빼야 됐죠. 그래서 항상 어떤 양식을 보자면요. 이렇게 좀 장식적인 막 무언가를 더 막 덧붙이는 양식이 있고요. 맥시멀리즘이라고 해볼게요. 무언가 꼭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을 빼는 경향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 둘은 이쪽이 대세가 되면 반드시 다음 시대는 이쪽이 대세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런 드라이한 것들에 대해서 답답함을 느끼고 이것을 원하게 되거든요. 너무나 풍부하다 보면 그 다음에는 다시 굉장히 건조하고 간소한 이런 흐름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1920년대의 아르데코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아직은 미니멀리즘이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지만 이제 르꼬르비지에가 말한 그런 어떤 단순함의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시대에 이 르꼬르비지에가 한 이야기가 있죠. 건축은 살기 위한 기계다. 기계는 기능이 가장 중요합니다. 즉 집을 지을 때도 기능을 중심으로 해서 짓는 그런 집들. 그래서 굉장히 건축비도 줄이고 단순하게 할 수 있고 빨리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로 이제 그 이후의 흐름이 이어지게 돼요. 그들은 기존의 아르데코의 디자인이 너무나 부유층만을 위한 그런 취향의 디자인이었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보다 합리적이고 절제된 그러면서 모두가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추구하게 되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르데코는 서서히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가 60년대에 다시 나타났다가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떤 사회의 하나의 메인스트림으로 쭉 꾸준하게 주목을 받았다가 잊혀졌다가 하면서 흘러오다가 드디어 만국박람회 100주년을 맞이한 2025년이 되게 된 것이죠. 자, 2025년 만국박람회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전 세계에서 이 아르데코에 관련된 수많은 전시회나 행사들이 기획이 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정치, 경제 상황은 1920년대만큼 행복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런 럭셔리한 문화가 오기에는 조금은 시기상조인 경향도 있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100년 전에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인류의 문명이 어떻게 발전되면서 어떤 것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과정을 거쳤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은 굉장히 재미도 있고 의미가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올해는 어떤 방식으로든 작은 이런 카드도 좋고요. 컨텐츠를 넣는 것도 좋고요. 어떤 방식으로든 아르데코의 정신이나 스타일을 좀 엮어서 한번 여러분들의 삶과 접목을 해보시면 조금 더 재미있고 스토리텔링이 되는 그런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아르데코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르데코의 의미 그리고 여러분들의 프로젝트에 아르데코를 어떻게 접목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서로 소통하면서 더 풍성하게 아이디어를 키워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